운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정의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얘들아 달, 딸, 탈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무엇이 말의 뜻을 구별해줬죠? 무엇이 말의 뜻을 구별해줬죠? 달하고 딸하고 탈은 다른 단어잖아요, 각각. 그치? 얘를 구별해주는 건 뭐 때문이죠? 자음 때문이죠. 발, 벌, 불도 다른 단어 맞습니까? 얘네들이 다른 단어가 됐던 것은 뭐 때문이죠? 모음 때문이죠. 말이라는 단어와 달리는 말, 동물 말이죠. 자, 이 말하고 이 말하고는 뜻이 다릅니까? 이 말의 요 표시가 뭐예요? 길게 발음해라 이런 표시죠. 그러니까 길게 발음하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되는 거고 짧게 발음하니까 타고 다니는 짐승 말이 됐죠. 그러니까 뜻이 구별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얘는 소리의 길이가 되겠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음운이라고 그래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 음운이라고 한다고. 자, 이 중에서 자음하고 모음은 방금처럼 디귿, 쌍디귿, 티귿처럼 디귿, 아, 리을 요런 식으로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분절 음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금 길이는 분리를 해버리면 얘들아 말이라는 긴 소리 표시에서 이 긴 소리를 빼버리면 이 말하고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소리의 길이는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음운이라고 그러죠? 비분절 음운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분절 음운은 자음과 모음인 것이고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얘는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뗄 수 있는 분절에서 비분절을 음소라 그러고 비분절을 운소라 그래서 음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음운이라는 부분에서는 뭐를 공부하겠어? 자음과 모음을 공부하고 소리의 길이를 공부하는 거야. 억양은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억양을 표시하는 순간에 너무 뻔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는 얘를 갖다가 하지 않는 거야. 억양도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운소이기는 하지만 시험에 들어가는 거는 뭐만 들어가는 거야? 자음과 모음과 그 다음에 뭐야? 소리의 길이만 들어가. 그러면 얘들아 소리의 길이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어떤 소리가 긴 소리인지 짧은 소리인지 각각의 예를 들어서 하늘에 내리는 눈이 긴 소리고 사람의 눈이 짧은 소리다. 성인과 나이가 많은 그냥 성인, 공자 맹자같이 위대한 사람, 걔네들은 성인이다. 얘네들은 각종의 얘들을 그냥 내가 정의를 아는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밤이라는 글자 밤이라든지 발 같은 경우도 발 어떤 게 긴 소리인지 모든 예시를 통해서 얘는 암기를 그대로 문제를 풀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자음과 모음이 분절 음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를 외운 거야. 그러면 음운이라는 이 큰 단원에서는 음운의 체계표, 음운의 체계하고 그리고 음운의 변동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음운의 체계를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운의 체계는 결국 얘는 암기하는 거고 소리의 길이는. 그러니까 음운의 체계는 결국 자음표, 모음표를 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음운의 체계는 되게 단순해요. 자음표고 모음표를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오늘 쓰신 게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계속 여러 번 써보시면서. 자, 그래서 그 빈칸 같은 게 또 필요하시면 그 빈칸을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패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거기다 계속 쓰면서 외워보시고요. 선생님 저는 이걸 핑계로 어머니한테 패드를 사달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프라인 종이를 갖다가 좀 뽑아달라면 제가 뽑아드릴게요. 종이 좀 많이 뽑아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기 전에 이렇게 받아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객관식 문제에서 음성이 뭐냐 음운이 뭐냐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다. 그럼 음성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말소리를 음성이라 그러고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음성이에요.
자연의 음향이랑은 또 다르겠죠. 음향이랑은 또 다르겠죠. 그쵸? 음운은 머릿속에 같은 소리로 인식되어 있는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공통적인 말소리인데 사람의 발음이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도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것이 음운이에요. 발음이 억양에 따라서 좀 살짝 다를 수도 있고 지방에 따라서 조금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같은 단어로 인식하는 게 음운이에요. 추상적인 소리를 나온 게 음운이에요. 자,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자, 아까 전에 음장은 소리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음장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여기 이 표가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얘가 둘째 첫눈 이런 식으로 둘째로 가거나 세 번째로 가면은 긴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로 바뀐다? 짧은 소리로 바뀐다. 이것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또 우리 이거 프린트에도 좀 나와 있는 건데 음절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학교 프린트에서 음절이 나오는데 음절은 자, 발음할 때라는 말이 중요해요. 발음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고 한 뭉치로 이루어진 소리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최소의 발음 단위예요. 발음 단위. 그러니까 음절은 쓰는 게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음절을 말할 때는 이렇게 발음을 가지고 뭘 했어요? 발음을 가지고 음절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라고 했으니까 모음은 음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음은 음절이다 아니다? 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소리가 되죠. 한 번에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아는 음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은 음절이 될 수 있어요. 자음은 음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디귿이 음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닭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얘가 뭐예요? 초성인 거예요. 얘가 뭐예요? 중성인 거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종성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국어의 음절 구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뭐라고 써졌냐면 프린트가 모음 단독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자음, 모음. 얘는 어떻게 돼 있죠? 모음, 자음. 얘는요? 자음, 모음, 자음. 여러분, 이렇게 입에서 소리 내면서 말을 하면은 소리 내면서 다시 한번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말소리를 좀 내보세요. 영상을 보더라도 영상 볼 때도 제가 뭐죠? 이럴 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말하고 귀로 듣고 선생님이 또 말을 해주고 그래서 암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손으로도 써보는 것도 암기하는 방법이거든. 손으로도 또 읽는 거거든. 눈으로도 보고. 그래서 손으로 한번 써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거나 그냥 흘러가는데 듣는다고 해서 암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대한 암길 수 있는 모든 모습을 해봐야 되는데 자, 모음은 아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만 여기에서 이응은 여기 있는 요 이응은 음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 야, 의랑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영을 한번 볼게요. 얘는 요렇게 여라고 해서 처음에 있는 이응은 음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여기 있는 받침 이응은 뭐예요? 음의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응이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얘는 모음 자음이라는 거. 음절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 이 개수를 좀 잘 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항문에서 항의 음절의 개수는 몇 개겠어요? 음절을 이루는 개수는 하나, 둘, 세 개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위로 가서 한 가지 좀 빠진 거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세 가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두 글자만 있을 때, 세 개는 비교를 할 수 없고 두 글자만 있을 때 이 두 개 중에서 이 두 개를 구별해 주는 것은 디귿하고 쌍디귿이죠.
이때의 디귿하고 쌍디귿을 뭐라고 얘기하죠? 최소 대립쌍이라 그래요. 두 개의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단위를 나타낸 게 최소 대립쌍이고, 최소 대립쌍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자음이면 자음, 모음이면 모음, 그렇게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소리의 그럼 말하고 말에서의 최소 대립쌍은 뭐겠어요? 이거 길이, 얘가 최소 대립쌍인 거예요. 길고 짧음이 대립쌍인 거예요. 두 개 이상 섞여 있으면 최소 대립쌍이라고 할 수가 없다까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뭐를 보라고 그랬죠?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를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자음 체계표에서 자음의 정의는 소리를 낼 때 발음 기간에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가 자음이에요. 자, 뭐가 장애를 받는다고요? 공기가요. 어디에서? 발음 기간에서 장애를 받는 거예요. 그럼 발음 기관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조음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음기관에 의해서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가 자음인 거고, 자음은 총 19개가 있어요. 기본 자음 14개, 기본 자음엔 된소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데 자음의 모든 숫자는 몇 개다? 19개다. 대답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자, 그럼 기본 자음의 내용을 보면 얘는 예사소리고, 얘는 된소리고, 얘는 거센소리인 건 알죠? 자, 자음의 분류에서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를 뭐라 그래요? 조음 위치라 그러고,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조음 방법이라 그래요. 조음 위치는 장애가 일어나는 뭐라고요? 자리. 조음 위치는 뭐라고요? 요거 두 개를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 요거 두 개를 바꿔서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을 조음 위치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를 조음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런 거 지금 속지 말고 문제 잘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가 좀 싸움을 할 거거든요. 실수하고 진짜 어려운 문제, 킬 문제 2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안 봤던 어떤 질문이나 안 봤던 내용. 혹시 안 봤던 내용, 선생님한테 못 들었던 내용이 있으면 맞는 거를 제껴 나가고 정답을 찾지 말고 아닌 거를 제껴 나가서 안 들어본 거를 남겨놓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했어요. 공부가 많이 돼 있을 때. 그러면 이거는 공부가 많이 돼 있을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제낄 수가 없어. 아는 게 많아야 제끼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 여러분 백신은 무조건 킬 문제 2문제에서 딱 3문제 거기서 나뉘어지고요. 등급의 규관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굉장히 치열해요. 상위권이 굉장히 촘촘하게 한두 문제로 등급이 나눠져요. 그리고 하위권은 완전 바닥쳐요. 공부 안 한 애도 완전 바닥을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상위권이 3등급 이상이 굉장히 치열해요. 점수 1.2점으로. 그래서 쉽게 봐서 무슨 말이냐면은 실수하면은 망해요. 문제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킬 문제 2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갈려요. 그리고 내가 실수를 킬 문제 2개인데 그걸로 1등급, 2등급이 갈리고요. 거기서 실수했다 그럼 3등급 이하로 떨어져 버려 그냥 바로. 실수를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객관식 문제 하나마다 맞는 거 O, 틀린 거 틀린 부분에 X 이걸 분명하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옛날 중학교 때처럼 대충 눈으로 보고 응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했다가 실수 나오면 큰일 나니까 꼼꼼하게 문제 푸셔야 돼요. O, X 일일이 치시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음 위치는 그러면 조음 위치는 어디냐? 두 입술 윗 잇몸. 자, 여기서 조음 위치가 요렇게 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코 안에서 나는 소리가 뭐죠? 비음이죠. 그러면 이 코 안 1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각각 들어가는 게 너, 미, 워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너, 미, 워 콧소리 내는 거. 그러니까 요 위치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코 안에서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목청에서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죠? 희응인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희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음 위치하고 조음 방법을, 조음 위치를 좀 다 아셔야 돼. 그림도 아셔야 되고 표도 아셔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일단 연습은 표로만 시켜주고 있는데 이 그림도 아셔야 한다. 여러분의 교재에는, 여러분의 프린트 교재에는 요
그림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코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지도 각각 써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역에서 나는 소리, 해당되는 소리 좀 써주세요. 프린트물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좋은 위치를 보면 봐봐. 입술에서부터 모강까지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외울 때를 이렇게 입술에서 모강까지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 순서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를 외우실 때 이 표에서 이 부분을 좀 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입술 뒤에가 잇몸 입천장 딱딱한 부분, 그 뒤가 여린 입천장, 그 뒤가 목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혀는요. 그리고 두 입술을 순음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아셔야 돼요. 치조음, 경국의 딱딱한 국의 입천장, 연국에가 이응이 들어가 있다는 거, 목청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두 입술에서는 혀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두 입술을 소리를 할 때, 프를 할 때는 입술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할 때요, 할 때는 혀 끝이 잇몸에 닿습니다. 그래서 혀 끝, 센 입천장은 혀 바닥 부분이에요. 혀 바닥 부분이 소리가 나고, 여린 입천장은 혀 뒤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혀도 추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은 발음하는 공기가 발음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막혔다가 터지는 소리가 파열음이고요.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마찰음이고요. 파찰음은 막혔다가 터지는 게 아니라 막혔다가 마찰도 이르는 게 파찰음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외우실 때는 마찰음은 무조건 시옷이고요. 시옷에는 거센 소리가 없다는 거. 파찰음은 즈즈츠라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머지가 파열음이에요. 또는 파열음은 뭐라고요? 막혔다가 터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발음을 해보시면 돼요. 브를 발음해보시면 공기만 느껴보면 입은 입 자체가 막았다가 브 하고 터지잖아요. 그쵸? 공기를 생각해보면 공기 흐름이 올라오다가 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혔으니까 막히죠. 공기가 막히죠. 브 하면서 터지죠. 그래서 막혔다가 터지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파열음이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스는 공기의 입장에서 느껴보시면 막히는 부분이 없어요. 그쵸? 막히지 않고 이 사이에서 삐집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마찰음인 거예요. 스는. 그쵸? 파찰음은 즈를 발음하기 전에 즈 나오기 전에 한번 막히잖아요. 그쵸? 막히는데 터지는 건 아니에요. 터졌으면 이렇게 발음이 돼요. 막히면서 이 사이를 즈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혔다가 마찰이 있기 때문에 파찰음이에요. 자, 그래서 좋은 방법에 대해서 분류가 파열음은 공기를 일단 뭐 했다고요?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파찰음은 막혔다가 마찰에서 나는 소리. 마찰음은 비집고 나오는 소리. 그런데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안 울림 소리예요. 그래서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무성음, 이거 중요한 말, 무성음. 자, 울림소리는 뭐가 울림소리죠? 비음, 유음이 울림소리인 거고, 그리고 모음도 뭐예요? 울림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무성음, 유성음으로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기억은 무조건 뭐예요? 그냥 파열음이잖아요. 그쵸? 무성음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코, 귀, 불, 코, 귀, 코하고 귀 달라요 라고 말을 해요. 그쵸? 외래어에서 기억은 어때요? 무성음, 유성음 둘 다 있어요. 그게 외래어하고 우리나라 말과의 차이점이에요. 요거 여러분의 프린트에 있어서 무성음, 유성음도 함께 아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 요 제가 지금 나눠줬던 프린트에 오른쪽에 날개 부분이 되게 좋아요. 설명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요거 집에 가서 현관펜 쳐가지고 일일이 밑줄 치면서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얘가 날개가 굉장히 좋아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날개들이. 자, 다음 정신 좀 차리자.
자, 모음체계. 자음체계 했으니까 이제 모음체계만 하시면 됩니다. 자음체계, 모음체계. 여기서 버틸 수 있어야 의문의 변동까지 나가요. 문제를 다 풀어오셔야 돼요. 자, 모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에서 공기의 흐름이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뭐라고요? 장애를 안 받는 소리가 뭐였죠? 모음이었어요. 단모음 몇 개? 10개. 이중모음 몇 개? 11개. 단모음은 이거 자꾸 여러분 써보셔야 돼요. 이중모음 써보셔야 이중모음 헷갈려서 잘 못 쓰잖아요. 그쵸? 단모음은 10개. 키위를 주게 되었어. 키위 제외해. 전설이는 뭐를 안 먹는다고 그랬죠? 전설이는 주스 중에서 키위 제외해 그랬어요. 후설이는 외계인이라서 뭐라고 말한다고? 금붕어 좋아 이러서 쌉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이렇게 하면 단모음이에요. 그러면 키위 제외해에서 위에서 여기서 이중모음은 얘가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요렇게 들어갔다는 거 요렇게 추가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 같은 경우에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오늘 수업 시간에 이거 나갔고요. 이거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카톡 보내려는데 단 한 명도 안 보내. 1학년들은. 2학년들은 오늘 프린트 뭐가 나왔어요. 오늘 수업에서 뭐가 나왔고 선생님께서 뭐를 얘기하셨어요.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수행평가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너희들은 수업 내용을 얘기해주는 데가 없어. 나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본인도 기억이 되고 나도 기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백씨는 승리해야 돼요. 여러 번 보시면서 외우셔야 되겠고 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단모음은 자 발음할 때 이번에는 뭐예요? 입 모양이 고정되어서 달라지지 않는데 자 요거 봐봐.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이 처음과 나중에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가 입 모양만 달라지지 공기의 흐름은 장애를 받아요? 안 받아요? 공기는요? 공기의 흐름은 장애를 받는 것은 자음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중모음과 헷갈리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이중모음은 공기가 장애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조음 기관에 장애를 받는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조음 기관에 장애를 받는다. 모음은 이중모음은 조음 기관에 장애를 받는다. 안 받아요. 장애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정을 파놓으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알고 있는 단순한 이런 개념을 나타내는 게 아니 개념도 무조건 나오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도 나오지만 이 개념에서 주어나 서술어를 빼가지고 실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중모음 외우셔야 되고 내가 잘 외웠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전설모음은 혀의 위치가 앞에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뭘 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최고점이 앞에 있으면 전설, 혀의 최고점이 뒤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후설이라고 그랬죠. 입술 모양이 둥글면 뭐예요? 둥글게 오므리는 게 원순이에요. 둥글게 오므리는 게 원순이에요. 오므린단 말이 중요해요. 평수는 그래서 아 같은 경우는 오므려요? 안 오므려요? 안 오므려요. 그래서 아는 평순이에요. 그쵸? 고혀의 높이에 따라서 턱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게 뭐예요? 저몸이에요. 발음을 에 해보면 에가 가장 크게 불려요. 그래서 혀의 높이는 옆에 왼쪽에서 뿌리 깊은 개념으로 나와 있죠. 날개들. 그래서 이 날개들 반모음이 뭔지 반모음의 뜻도 잘 아셔야 돼요.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짧은 모음이 반모음이에요. 그리고 그 반모음이 이 계열이 있고 무슨 계열이 있는 거예요? 우 계열이 있는 거예요. 오우 계열이 있는 거예요. 그 반모음이 합쳐진 게 이중모음인 거예요. 이중모음의 이 계열의 반모음 요거 객관식으로 나와갖고 문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시험지 받자마자 자음표, 모음표가 있는가를 보시고 있으면 있는데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러면은 있는데 구멍이 뚫어진 거를 채우고 그때부터 문제 푸시면 되겠고 이중모음은 쓰셔요. 보자마자 요 표로 이렇게 요만큼을 쓰세요. 요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하고 얘를 써놔버려. 그럼 그거를 내가 써놓은 걸 가지고 위아래를 찾으면 안그 내가 그냥 외웠으니까 머리로 해야지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까딱 실수가 점수와 등급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있는데요. 양성모음은 오아에 해당되는 게 양성모음인데 어감이 밝고 산뜻한 모음이고요. 음성모음은 우, 이처럼 어감이 어둡고 큰 모음이 음성모음이에요. 자, 그러면 혀의 높이는 입의 벌림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리면 자연스럽게 혀가 내려가므로 저모음이 되고 반대로 입을 작게 벌리면 고모음이 된다. 원순모음, 평순모음 아까 말씀드렸죠? 원순모음, 평순모음 입을 오므린다, 오므리지 않는다. 전설, 후설, 모음. 자, 단모음을 외우는 거 아까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각 그렇게 외워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 이것도 보시면 되는데 자, 참고로 표준 발음법하고 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여러분은 표준 발음법이 지금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고 요 2학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표준 발음이. 그래서 얘는 참고로 그냥 한번 읽어만 두세요. 살짝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확인 문제 풀어오는 거 지금 풀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일단 번호 먼저 불러줄게요. 2, 4, 1, 4, 2. 2, 4, 1, 4, 2. 틀린 사람은 답 달지 마시고 다시 풀어보셔야 되는데 몇 번 틀렸어요? 4번? 4번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그랬지. 적절한 거 찾았지? 기억이, 자, 국물이 기억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응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기억이, 여기 기억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응으로 바뀌었죠? 조음 위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틀린 소리죠?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봐야 돼. 여린 입천장으로 같아요. 국물이 국물로 발음되는 것이니까 안울림 소리 기억이 안울림 소리인 기억이 울림 소리인 이응으로 국물로 뭘로 바뀌는 거라고? 안울림 소리 기억이 울림 소리 이응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틀렸어요. 그쵸? 3번 울림 소리 미음과 이응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안울림 소리 기읍과 울림 소리 미음이 만나는 거죠? 그쵸? 안울림 소리 얘를 뭐라고 쳐야 된다고? 안울림 소리 기읍과 울림 소리 미음이 만나는 거죠. 5번은 국물이 국물로 발음된 현상은 기역이 이응으로 바꾸는 교체인 거고, 그러니까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교체인 거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기역이 탈락이 되는 거죠. 탈락이 되는 게 아니라 교체인 거죠. 탈락은 아예 없어지는 거고 교체죠. 덧나는 것은 의문이 새로 생기는 첨가예요. 그러니까 첨가가 아니라 비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덧나고 있다 그 말도 틀려요. 그쵸? 그래서 국물이 국물로 발음된 것은 국의 끝소리인 안울림소리 기역이 안울림소리 기역이 물의 첫소리인 울림소리 미음 비음의 영향으로 울림소리인 비음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또 잘 모르겠는 거 설명 또 필요한 거야? 없나요? 그러면 오늘의 수업이 이걸로 끝나면 되겠네요.